제목 비트코인 도미넌스 39% 하회, 투심 공포 취소. BTC 주류화 몇 년 남지 않았다.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미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2만 달러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11월 4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30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4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2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53% 상승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086.24달러, 최고 2382.1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88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8% 수준이다. 이는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점유율이다. 한편 전 블록스트림 CSO 샘슨 모우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퍼 비트코인화가 몇 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퍼 비트코인화란 전통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본원적 통화가 구식이 되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샘슨 모우는 하이퍼 비트코인화의 기준이 전 세계 모든 국가라면 20년 또는 3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로 기준을 둔다면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 2030년쯤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제목 미세크와 소송 중인 리플, 지지층 결집, XRP 8% 급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적 다툼이 한창인 핀테크 기업 리플의 유리한 의견서인 아미코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한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의 수가 12개를 넘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재판에서 추가 관련 정보나 주장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되는 법률 문서다. 브래드 갈린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리플에 대한 법적 지원을 약속한 12개 독립기관에는 암호화폐 기업, 개발 기업, 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 투자자 집단 등이 포함됐다. 갈린하우스 CEO는 지금의 단계에서 이 같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들 모두 세크의 뜻대로 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의 유리한 아미코스 브리프를 낸 기업 및 단체에는 코인베이스, 디지털 상공회의소, 혁신암호협의체, 블록체인 협회, 바릴 캐피털, 아이리밋, 스펜드 더 비트, 택잭, 투자자 선택 지지자 네트워크, 존 디튼이 대표하는 투자자 7만 5천 명 등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4일 오후 6시 1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9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7.84% 급등한 가격이다. XRP의 시가총액은 약 246억 달러로 약 216억 달러인 바이낸스 USD를 제치고 시총 6위에 위치해 있다. 제목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뉴턴 크립토 XRP 재상장, 리플 소송 기대감 꺼져.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뉴턴 크립토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더스틴 월퍼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했던 리플을 플랫폼에 재상장한다고 밝혔다. 앞선 뉴턴 크립토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자 플랫폼에 상장되어 있던 XRP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베이직은 리플 세크 간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XRP 지지자들은 머지않아 뉴턴 크립토와 같은 결정이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4일 오후 6시 1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9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7.84% 급등한 가격이다. XRP의 시가총액은 약 246억 달러로 약 216억 달러인 바이낸스 USD를 제치고 시총 6위에 위치해 있다. 제목 매티크 인스타그램과 협업에 18% 넘게 급등.
폴리곤 3대 암호화폐 되길 원해. 출처 폴리곤 트위터 코일리더스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폴리곤이 인스타그램과의 협업 소식에 18% 넘게 급등했다. 시가총액 11의 암호화폐 매티크는 4일 오후 3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8.45% 급등한 가격이다. 시가총액도 약 98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시총 10위인 솔라나를 추격하고 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제작자의 대체 불가 토큰 발행 및 판매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메타가 수요일 발표했다. NFT 제작자는 인스타그램이 제공하는 툴킷을 이용해 NFT를 생성하고 게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메타는 폴리곤을 첫 파트너로 채택했다. 메타는 미국에서 일부 제작자 그룹과 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산딘 네이루알 폴리곤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매티크의 3대 암호화폐로 등극하는 날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 최초의 즉해븐 메인넷은 폴리곤이 출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폴리곤은 즉해븐 테스트넷을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모든 사람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제목 마그넷 벤처스 웹 3.0 게임 개발사 얼티버스와 말손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앞장. 마그넷 벤처스는 웹 3.0을 앞세운 소셜게임 개발사 얼티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그넷 벤처스는 얼티버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고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얼티버스와 함께 다양한 웹 3.0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얼티버스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서 마그넷 벤처스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주력으로 더 많은 유수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는 등 한 단계 진일보한 협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얼티버스는 메테핏 구현에 주력하는 웹 3.0 게임 개발사로 바이낸스 랩스와 디파이언스 캐피탈이 공동 주도한 $1,000만 규모의 시드라운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일렉트릭십, 터미너스, 엠드리스 루프 등 총 3개의 웹 3.0 제품 개발 및 웹 3.0을 VR에 접목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엘들링과 어쌔신 크리드 등 유명 3A의 게임 개발에 참여한 팀원들로 이루어진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마그넷 벤처스는 국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투자사로서 다수의 우수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한 바 있다. 제목 환율 달러 강세의 상승 출발 1420원대 중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기조의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4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0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0.9원 오른 달러당 1424.7원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423.5에서 1426.3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 연준이 매파적 태도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기준금리가 9월 점도표에서 제시된 4.6%를 넘어 5%에 육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은 이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뒷받침해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0.98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3.56원 내렸다. 제목 비트코인 파월 쇼크에도 2만 달러 유지. 빅트시 아직 바닥 안약 vs 지난 약세장과 달라.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이틀째 뉴욕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암호화폐가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최근의 횡보세를 매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비트코인은 4일 오전 7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1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53% 상승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086.24달러, 최고 2382.1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88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이는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점유율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관 크립토컴페어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약세장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2022년은 비트코인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3년, 2017년 약세장을 통해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각각 83%, 87% 하락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74% 하락한 수준이다. 또 지난달 31일 기준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한 지 357일이 됐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가격 하락이 별로 급격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약세장에서 비트코인 평균 변동성은 79%였으나 현재는 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거시 경제 상황은 높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주요 저삼군이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대 60% 줄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3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앞으로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은 아직 약세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을 수 있으며 알트코인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중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지난 약세장과 다르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관 크립토컴페어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를 통해 고래, 개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규모의 지갑들이 이번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약세장과는 달리 거의 모든 지갑에서 일관적인 매집 물량이 관측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크립토컴페어는 특히 10,000 BTC 이상 보유 주소의 매집이 도드라졌는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최근 약세장의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12개월 연간 실현 변동성은 평균 63%였다. 이는 지난 약세장에서 기록한 79%를 하회하는 수치다. 지난 약세장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확실히 안정됐다. 이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변동성 감소는 2017년 11월과 같이 변동성 확대 전 발생하는 전족 현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소화하면서 하락했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6.51포인트 하락한 32,001.2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39.80포인트 밀린 3,719.89로 나스닥 지수는 181.86포인트 떨어진 1,342.94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50.4%, 50bp 확률은 49.6%. 11월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50.4%,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49.6%를 각각 기록했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취한 것. 이에 따라 현재 3.00에서 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BOE의 이번 금리 인상폭은
1989년 이후 최대이다. 출처 크미페다 취코일리더스. 제목 미 노동시장 아직 튼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감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소폭 하회해 역대 최저 기록에 가까운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9만 건으로 4만 7천 건 증가했지만 이는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건수보다 한 주 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향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 속에 일부 대기업들이 해고 계획을 선발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업자보다 빈 일자리가 훨씬 많은 상태다. 지난 1일 발표된 9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깜짝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연준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 고려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 공개되는 10월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만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6%로 소폭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결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제목 달러 강세 글로벌 긴축 강화의 하락. 국제 유가가 달러화 강세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긴축에 하락했다.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83달러 하락한 배럴당 88.17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달러 강세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긴축으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3거래일 만에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채 이어 영국 잉글랜드 은행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은 4회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으며 영국은 33년 만에 최대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최종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지지를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전날보다 0.5%가량 오른 113.153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1일 이후 최고치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비싸져 해외 트레이더들의 수요를 억제한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으며 영국은 이미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침체가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매니저는 마켓워치의 연준이 너무 적게 금리를 올리기보다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려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특히 잠재적인 원유 수요의 타격을 저유가 전망의 약세 재료이며 달러화 표시 원유 가격에 부담을 주는 강달러 추세를 강화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목 미증시 FOMC 후 폭풍의 나흘째 하락. 나스닥 1.7% 마감. 뉴욕 증시가 전날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소화하면서 하락했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6.51포인트 하락한 32,001.2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39.80포인트 밀린 3,719.89로 나스닥 지수는 181.86포인트 떨어진 1,342.94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주가는 전날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준의 긴축 우려를 반영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으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이 이르면 12월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금리 인상 중단 논의의 선을 긋고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연준이 최종 금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4.6%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BOE의 이번 금리 인상폭은 1989년 이후 최대로 영국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강화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21%까지 오르며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0bp가량 오르며 4.70%를 넘어섰다. 개장 전 2년물 금리는 4.75%까지 올랐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실적은 기업별로 엇갈렸다. 모더나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다 코로나19 백신 매출액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0.75%가량 하락했다.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10% 이상 하락했다. 퀄컴은 9월 25일로 끝난 회계 4분기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으나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는 7% 이상 떨어졌다. 펠로톤의 주가는 회사의 분기 손실액이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도 8% 이상 올랐다. 켈로그의 주가는 회사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8% 이상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맥도날드의 에드워드 박 최고 투자 책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파월의 전날 발언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이 금리를 올려 당분간 그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긴축적이거나 완화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한 시장의 순진한 시각을 밀어낸 것이다라며 2010년대 유럽이 더 오래 더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경우를 언급하며 앞으로 금리에 있어 시장은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프로스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메이스 맥케인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마켓워치의 파월이 자신의 메시지를 시장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며 증시가 매우 강했으며 그는 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용해 이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길 바란다. 바로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2.8%,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7.2%를 나타냈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로 높아질 가능성도 27.3%로 올랐다. 이는 일주일 전에 2.8%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6포인트 하락한 25.30을 나타냈다.